우리나라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렌토, 그랜저, 카니발, 제네시스 이런 차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차들이 절대적인 판매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만 오늘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왜 유독 신차들만 도로에서 많이 보이냐는 거죠. 아마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클래식카들 진짜 많고요. 거긴 택시만 해도 갓그랜저급 차들이 많잖아요. 미국, 홍콩, 대만, 유럽 어디에 가도 클래식카는 꽤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클래식카는 고사하고 저 차가 아직도 돌아다니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 정작 그 차도 사라질 정도란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체어맨이나 1세대 SM5 정도 이 차들이 지금은 그래도 도로에서 꽤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도 몇 개월만 지나면 도로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니 대체 왜 현대차만 해도 포니, 갓그랜저, 갤로퍼 이런 차들로 헤리티지 마케팅을 했을 정도인데 왜 유독 올드카를 보기가 힘든 걸까요? 오늘은 저희가 마침 갓그랜저와 에스페로도 가지고 있으니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갓그랜저 V6 모델하고 에스페로입니다. 두 차 모두 작년하고 올해 정기 검사도 통과했고 특히 에스페로는 자동차 검사장 직원분들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갓그랜저는 도색도 싹 다 새로 했고요. 크론 도금도 새로 하고 실내 가죽도 싹 다 교체하고 거의 새 차를 만들어 뒀습니다. 엔진 수리도 거의 모두 마쳤고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는 이 작업들을 하기 전에 찍어둔 건데 이 모습도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잖아요. 이때도 이 정도인데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에스페로는 진짜 이전 차주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첫 차주는 아주머니였는데 거의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다시피 해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차주분은 옷을 입으시는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레트로 감성 그 자체인 중년의 신사분이셨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 저희한테 눈물을 머금고 판매하셨는데 59,000km 밖에 안 탄 차입니다. 스티커 상태만 봐도 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두 차 모두 시승기 촬영을 안 했는데 올해 가을쯤 김승현 편집장이 제대로 찍어서 올려볼 예정이고요. 눈으로 보면 즐거움 그 자체인 차들인데 저희는 오히려 이 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황당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에스페로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갓그랜저는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고칠 건 고쳐서 타고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서 이 차를 수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당시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기 전부터 갓그랜저를 비롯한 헤리티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을 때였고요. 둘째,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니 현대 파텍스에서 단종 차량 부품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들만 보더라도 30년 된 갓그랜저 부품 걱정 뚝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정도고요. 셋째, 현대차는 블루엔즈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테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차처럼 공식 서비스 센터 같은 건데 이름도 하이테크, 말 그대로 정비가 좀 까다로운 차들을 맡기는 그런 곳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예약을 잡았는데 예약을 잡을 때도 꽤 전문적이고 순조로웠습니다. 워낙 고칠 게 많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다 보니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걸 상담원분이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걸 모두 정리해서 전달하고 예약도 성공적으로 잡아뒀습니다. 이때까지는 솔직히 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면 야야 우리나라는 올드카 못 타, 부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수리해서 탈 거냐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헤리티지 마케팅을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테크 센터에 도착한 뒤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차를 딱 세우니 직원분들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합니다. 안에서도 분주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차라서 승용자분들이 회의를 하는 건가? 부품을 찾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의 센터장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드카 수리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었습니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예약이 안 됐으면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약 상담을 하면서 차종뿐만 아니라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떤 걸 수리해야 하고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했고 몇 개월을 기다려서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본사 지침이 그렇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뭐 안 고쳐주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갓그랜저를 전문으로 고쳐주는 정비소에 가서 잘 고쳐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현대차 그거 헤리티지 마케팅은 말뿐이더라, 올드카는 고치지도 못하게 하더라 이런 것보다도요 왜 현대차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차라리 단종된 차들 부품을
따로 생산한다는 소리가 없었다면 더 깔끔했을 텐데 어쨌든 있으나 마나한 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한국에 올드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되겠죠.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드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올드카 차주들이 차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적인 이유를 볼 겁니다. 우선 올드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통계부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올드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북미는 무려 19%에 달합니다. 중고차 10대 중 2대는 올드카란 거죠. 인구와 시장 크기가 달라서 물론 이것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건 시장 경제 이론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시장이 유지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올드카 시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미국처럼 올드카를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복원해주는 업체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 있죠. 현대차가 올드카 수리를 아예 지침으로 못하게 하고 부품 생산도 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7에서 8% 정도만 돼도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1.3%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올드카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5등급만 돼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평일 낮에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옛날 차들이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KGM 그리고 해외 브랜드 중에선 포드나 랜드로버 같은 회사들도 올드카 헤리티지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헤리티지라는 용어를 써서 멀게 느껴지는데 그냥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열풍이 올드카 구매와 붐으로 이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나 시장 유지 가능성이나 국가 정책 같은 걸로 인해서 올드카 구매가 늘어나는 게 힘들고 현재의 시장도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이걸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타도 내연기관차를 외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여기는 오히려 올드카들을 배려합니다. 아니 배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나서서 모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도 내연기관차, 미래는 친환경차 이걸 외치는 건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말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드카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없앤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일본은 연식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자동차 안전 검사나 배출가스 검사를 그 자동차가 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예컨대 1983년에 생산된 토요타 크라운이다. 그럼 이 차는 1983년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게 1972년 전과 후인데 1972년 이전에 제작된 차들은 안전 규정이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1972년 이전에 제작된 차는 안전벨트가 없고 운전석만 있어도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주별로 자동차 관련 법규가 다른데 워싱턴주는 차량이 30년 이상이면 아예 클래식카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로 치면 1991년식 갓그랜저를 클래식카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클래식카로 등록을 하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하고요. 각 주에서 정한 안전 기준이나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통과조차 불가능한 배출가스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기준이 비슷하고요. 여기는 좀 놀라운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거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차는 아예 특별 번호판을 발급해주고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예 나라가 나서서 모시는 거죠. 클래식 페라리나 포르쉐, 벤츠 이런 차들이 유독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부러운 이유가 당장 이렇게 올드카들에 대한 규제 같은 게 다른 나라들처럼 유연했다면 부품 시장도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갔을 거고요. 정비 시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도로가 좀 더 다양한 색깔로 채워졌을 텐데 언젠가부터 다채로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운 거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올드카 유지가 힘든 부분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건 기본이고요. 현실적인 이유는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매 때부터 난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보험 가입부터 힘듭니다. 오래된 차라 등록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등록이 가능한 차인지 조회를 따로 하고 등록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마친다 해도 차량 가액이 40만원, 30만원 수준이라 사실상 차가 아닌 사람을 위해 드는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번거로운데 여기까지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나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맥이 아주 넓거나 재력이 어느 정도 있거나 마음적 여유가 아주 풍부한 분이 아니라면 올드카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구매할 때부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는 또 높다는 거죠. 물론 상태가 좋은 차들에 한해서요. 당장 저희가 가지고 온 차들도 상태가 워낙 좋은 차들이라 에스페로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했고 가크렌저는 수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시세가 2배에서 3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들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차들이 시세가 그 정도로 뛰었으니 실제로는 더 높겠죠. 일단 가져올 때 신차급 돈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와 수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나마 나은 게 어쩌다 보니 운이 따라줘서 이전 차주분들이 부품도 엄청나게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트렁크 2세대 분은 부품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부품을 수소문하는 것부터 힘드실 겁니다. 동호회 같은 곳에서 부품 번호를 알아도 그 부품을 가지고 있는 가게를 찾기가 힘들고요. 부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차를 수리해주는 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여기서 약간 꿀팁이 될 수 있는 게 호환되는 부품 정보를 알고 있으면 조금 낫습니다. 예컨대 가크렌저의 트렁크 가스 리프트는 벨로스터 부품하고 딱 맞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소나타2랑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2년에 한 번 받는 자동차 검사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에스페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를 통과했는데 가크렌저는 워낙 고배기량 차라 그런지 다른 건 문제가 없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부터 시작해서 시동과 배기 관련된 모든 걸 수리하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마저도 간신히 통과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드카를 소유하고 있으려면 시간과 돈, 마음 이런 모든 게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애지중지해서 관리를 해도 검사를 통과 못해요. 그런데 또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폐차를 해야 하는 거라서 사실상 한국은 올드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현대차그룹 정도로 큰 자동차 기업이 있으면 올드카를 보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이미 현실적으로 회복 불가한 수준이라 많이 아쉬운 거죠. 오히려 이게 연쇄 작용으로 올드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한 15년 정도 된 애매한 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도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고 부품 구하기도 좋고 새 부품을 달 수도 있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같은 것들도 맞춤으로 나와주면 오히려 나쁜 배출가스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볼보나 벤츠처럼 오래된 차들 부품도 마트에서 쇼핑하듯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차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도 있을 정도라 앞으로도 우리나라 올드카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